보호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이들하고 연극놀이 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저도 같이 한번 놀아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보호자분들은 의자를 가지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관람하고 좀 지켜보는 역할이셨거든요. 근데 저의 그 기억에서는 어머님께서 그 눈빛이 그 어린이 같았어요.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들도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었구나 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어서 이걸로 한번 연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분명히 흥미있고 즐거워서 시작한 일인데 소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. 이번 창작 연구에서는 그들을 위한 어떤 예술 교육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그들과 만남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예술가로서의 빛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의 흥미로서도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뜻깊고 우리의 빛, 우리가 흥미로운 것들을 잃지 말자라는 어떤 신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뭔가 결과를 계속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저를 계속 마주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, 어떤 순간에 나는 즐거워하는지, 그리고 나는 어떤 연극 예술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많았고, 예술교육센터 선생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정말 뜻깊은 과정이었고,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께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고전과 설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예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체험해왔던 교육이란 것 자체가 되게 도제식 학습이었고, 나를 찾기보다는 그 음악에 나를 맞추는 느낌이었는데, 사실 이 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주신 피드백을 통해서 예술교육이란 게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아이들한테 더 세상이 넓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고등학생 때 신화를 차라리 읽게 시켜주면, 아니면 고전을 읽게 시켜주면 학교 밖에, 교실 밖에, 교과서 밖에 이런 예술이 있다는 거를 읽을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, 그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가 좀 적은 편인데, 면접 때부터 그리고 이런 중간 발표나 결과 공유회 때 저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,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다른 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좀 영감도 많이 얻고 또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한 학기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드로잉 교육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그게 요즘 시각예술계에서 그 드로잉이 입체로나 공간으로나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걸 아직까지는 반영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것을 시작해보고자 그렇게 지원을 하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이 없었으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드로잉에 대해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서, 또 다른 장르의 예술들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, 그리고 또 저희끼리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팀원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는 피드백들도 사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딱 적격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글쓰기를 어떻게 좀 예술 교육하고 접목을 해야 되나, 그 부분을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가르치려다 보면 뭔가 문법적인 것들, 이론적인 것들, 연구의 어떤 목적과는 좀 잘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, 글쓰기를 어떤 교육적인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습자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나의 정체성도 한번 찾아보고 글쓰기로 예술 활동을 한번 접해봤더니 다른 것도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겠다, 다른 예술도 가능할 것 같다, 그렇게 어렵지 않네, 멀리 있는 게 아니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
이렇게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. 초반엔 저희도 계획이 뭐 연극을 한다 아니면 춤을 춘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수정을 거치다 보니까 너무 글에만 집중을 하게 됐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중간 공유회 이후에 이제 소리 같은 요소 같은 걸 넣으려고 다시 수정을 해봤습니다. 이게 글을 혼자만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같은 결의 글을 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글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. 무용과 음악이 융합한 형태의 예술 교육을 시도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. 근데 이 음악을 그저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일환으로서 무용과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계속 음악과 움직임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던 아니면 앞으로 다른 연구를 할 때도 이 두 가지의 융합을 조금 잘 생각을 하고 싶어요. 저는 아무래도 연구 방향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작업 방향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평소에도 제가 계속해서 그 무용과 음악의 적절한 융합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. 무용인들에게 음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점에서 뭐 움직임과 음성이 또 제대로 결합이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 무용 음악이 아니라 음악 무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그 지점이 저희가 생각했던 고민들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채택했던 방식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작업 방식에서 융합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창작 뮤지컬을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예술 교육에 직접 활용할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. 평소에는 저희가 이렇게 뮤지컬 수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있던 유명한 뮤지컬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요. 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있을까? 가족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것,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,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덴티티를 좀 찾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예술 활동을 할 때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예술 교육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 안의 어린이는 이 교육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, 뭐 이런 식으로 저와의 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나의 정체성을 좀 한 번 더 알게 되었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창작을 하는 많은 예술가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과정입니다.